자, 오늘은 전치사에 대한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치사는 영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전치사가 굉장히 이제 해석하는 게 정말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1대1 대응을 시키려고 이제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전치사는 절대 1대1 대응이 되지 않아요. 그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전치사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어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전치사의 특징을 알고 그 역할을 알면서 많은 문장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전치사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런 느낌과 감이 오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전치사를 정복을 하셔야지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이는 안, for은 뭐뭐에, 뭐뭐 동안, 뭐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1대1 대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전치사가 어려워지는데, 자, 오늘 그 전치사를 좀 공략하는 방법을 좀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치사는 뒤에서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목적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접목이라고 부르는데 얘네 둘은 커플이에요. 전치사가 오면 무조건 이 목적어는 따라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전치사가 목적어로 짝을 가질 수 있는 품사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전치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를 받아와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대명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동명사를 받아올 수 있어요. 이 동명사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내고 또 이 전치사와 동명사가 이제 만들어낸 뜻들을 암기하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WH 절을 받아올 수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뭐 in which, 뭐 at which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나중 가서 이 전치사가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받아와서 어떻게 영어에서 문장을 이뤄내는지 이 전치사 역할을 알게 되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받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지금 내 머릿속에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특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치사의 특징은 방금 위에 적었던 필기 내용인데, 전치사는 목적어를 달고 온다. 얘네는 이렇게 커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치사가 왔어요. 누가 와야 돼요? 네, 목적어가 와야 돼요. 목적어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S, V, O를 다 썼죠. 근데 뒤에 명사가 있어. 뭐가 있을 확률이 높다? 전치사가 있을 확률이 높다. 여기에 명사가 나오면 얘 품사는 전치사로 결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종류를 가볼게요. 우리가 종류는 in이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애들 좀 써볼게요. for이 있고요. at이 있고요. with가 있고요. 그 다음 about이 있고요. around가 있고요. 그 다음 on이 있겠죠. in, for, of, which 얘네들을 우선 가장 많이 쓰는데 뭐 under도 많이 쓰는 이제 전치사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니는 전치사들을 뭐 by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왔을 때 뒷자리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오는 겁니다. 하나 예문을 볼게요. 우리가 옛날 초등학생부터 많이 봤었던 문장이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in이 전치사니까 뒤에서 내 목적어를 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였죠. 그래서 여기서 끊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들이 이제 역할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이 무슨 역할이 있냐면 앞에 명사를 놓고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수식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 중에서 찍어놨던 강의가 후치 수식이 존재한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영어는 후치 수식이 존재하는데 한국어는 후치 수식이 없어요. 한국어는 후치 수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를 해석할 때 이 규칙이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많이 몰라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뒤에서 명사가 오면 수식을 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 인생의 목표.
마찬가지로 목표는 꼴이죠. 그런 다음에 뭐뭐이라는 전치사는 오브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브가 전치사니까 뒤에서 아까 수업한 대로 되려면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이니까 my lif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브가 my life랑 같이 묶이면서 꼴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때 이 전치사는 꼴인데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해서 말을 붙여주시면 해석이 깔끔해져요. 그래서 명사는 전치사 목적어를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한다. 그럼 이제 이 공식대로 따지면 영어가 길어지는 원리는 명사가 오죠. 전치사에 목적어가 올 거예요. 그러면 수식을 하겠죠. 근데 목적어 자리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죠. 그럼 선생님 뒤에다가 또 붙일 수 있어요. 네, 또 붙일 수 있어요. 이래서 이렇게 또 수식할 수 있어요. 이것도 명사죠. 3개만 해볼게요. 다시 접목이 와서 뭐 할 수 있어요? 수식할 수 있어요. 끝나요? 안 끝나요? 아니, 안 끝나요. 우리가 고등학교로 들어가면은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접목.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항상 역할이 후치 수식을 할 수 있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동사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형용사가 와요. 비동사와 형용사가 만나서 무슨 뜻을 나타낼 수 있냐면 타동사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타동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건 비동사와 형용사가 타동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뒤에서 뭐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하죠. 왜? 타동사 뒤에서도 뭘 받아야 되니까? 목적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명사를 짝으로 취할 수 있는 품사 2가지는 뭐냐면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는 거예요. 타목과 전목은 무조건 타동사, 전치사는 명사를 짝으로 취해줘야 돼요. 그러면 타동사가 비동사와 형용사가 예를 들면 be aware이라는 뜻이 있죠. 얘는 알다란 뜻이에요. 타동사로 바꿔보면 이게 know라는 뜻과 비슷하죠. 그럼 뒤에서 타동사니까 I know him 목적어가 왔죠. 근데 이 뒷자리에다가 힘을 붙여주려고 하니까 영어는 짝관계거든요. 짝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비동사는 뒤에서 보어를 받아야 되는데 비동사의 짝은 aware이에요. 근데 아까 명사를 짝으로 받을 수 있는 건 타동사 아니면 전치사라 그랬죠. 그럼 이 뒷자리에다가 힘을 써버리면 이 명사는 짝이 없어요. 짝이. 그러니까 이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타동사 역할을 했을 때 얘가 따로 놀게 되니까 이 힘을 받아줄 수 있는 건 내가 앞자리에 동사를 썼으니까 뭐밖에 없다? 전치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ove를 꽂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외우게 되냐면 be aware of 뭐뭐를 알고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동사와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be 플러스 형용사가 전치사랑 만나서 뒷자리에다 뭐를 받아 넣을 수 있다? 목적어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어에서 형용사의 역할이 뭐냐? 형용사의 역할은 이것도 제가 강의에 다 찍어놨습니다. 주격 보어 역할을 하거나 OC 자리 역할을 해요. 즉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치 앞에서 꾸미는 역할 명사를 그리고 뒤에서 꾸미는 후치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말은 비동사가 없다면 형용사와 전치사는 뒤 앞에 명사가 있으면 수식의 기능으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하나 보여드리면 a basket full of a candy 이렇게 가볼게요. 원래 be full of는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full이 형용사죠. 여기다 full이 형용사죠. 원래 문장이 원래 단어는 얘였어요. 근데 전치사가 오죠? of라는 전치사를 받았어요. 비동사를 없애버린 순간부터 앞에 뭘 놨어요? 명사를 놓고 이게 뭘로 바뀐다? 수식어 거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구니인데 어떤 바구니냐면 캔디로 가득한 바구니가요. 동사를 이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어린 아이들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요. 그럼 make가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받죠. 근데 형용사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역할에 의해서 목적어니까 얘는 OC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어에서 이제 이런 관계들을 알게 되면 내가 외웠던 예를 들면 단어들 있죠. 뭐 be full of가 됐던지
be aware of가 됐던지, be ready for이 됐던지, be able to 부정사가 됐던지, be sure 대시 됐던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웠던 단어들은 다 비동사가 날아가는 순간 품사가 싹 다 형용사입니다. 여기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뒷구조를 가지고 다 같이 짝으로 다니면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규칙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2번이. 1번도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 전치사의 규칙이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내가 머릿속에다가 형용사를 외울 때는 항상 이 플러스 알파 값, 첫 번째 접목이 달라붙어요. 두 번째 투부 정사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대절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녀요. 형용사는 콜라보로 이렇게 다닌다는 걸 그 앞에다 명사 넣고 얘네가 전부 다 수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전치사는요, 동사와 전치사가 이렇게 콜라보로 다닐 수 있어요. 제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에서 이 동사에서 시작해서 전치사로 끝난다는 말은 바로 이 3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live라는 동사가 있죠. 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뒤에서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뒤에서 얘가 목적어를 받고 싶으면 자동사는 뒤에서 전치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타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타동사 구로 바뀌어요. 그러면 뒤에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이 동사들은 어떤 전치사와 같이 다니는지, 반드시 단어를 외울 때는 이 동사는 이 전치사와 같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콜라보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동사와 전치사들이 같이 다니면서 다양한 뜻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보통 동사를 많이 외우지 않거든요.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많이 외우지 이 동사가 같이 전치사랑 어떻게 다니는지에 대한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얘가 암기 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의미들을 다양한 독해집에서 이 동사들은 이렇게 전치사를 같이 다닐 수 있구나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몇 개를 써볼게요. 룩은 for이랑도 다닐 수 있고요. 룩은 on이랑도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put on이란 뜻도 있죠. look at이라는 애도 있죠. 그 다음 live in이란 뜻도 있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꼭 talk about 꼭 같이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오는 순간마다 이 동사는 전치사랑 어울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뜻은 뭘까? 이렇게 좀 암기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4번 가볼게요. 이 4번은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가 독자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다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 품사에서 독자적으로 위치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품사는 뭐냐면 부사예요. 즉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덩어리니까 부사구 역할을 하겠죠. 자, 부사와 부사구의 부사의 역할은 뭐냐면 문장 속에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하겠지, 내가 좀 더 문장을 풍성하게 해줄게 해가지고 붙여내는 게 이 전목의 덩어리들 또 하나의 역할이에요. 그럼 선생님, 전치사는 지금 품사 1번에서 품사가 뭐였죠? 명사를 수식하고 들어가니까 얘는 형용사 구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독자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부사 구가 된다 그랬죠. 품사가 몇 개예요? 네, 2개예요. 형용사 구와 부사 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해볼게요. He lived in 어디서 살아볼까요?
The house 이렇게 볼게요. 그는 그 집에서 살았대요. 언제 살았어요? 뭐 for 5 years 5년 동안 살았대요. 정보를 나타내고 있어요. 시간의 정보예요. 그 다음 because of beautiful view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살았대요. because of 원인 이유 전치사의 전치사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전치사의 목적어들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양한 의미를 나타냈어요. 또 누구랑 살았어요? with his wife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자, 이렇게 덩어리들로 다니면서 그는 집에서 살았어요. 여기가 핵심 문장이죠.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를 다는 순간부터 문장은 길어질 거고요. 문장은 길어지고요. 또 세부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 접목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이 문장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나오는 전치사들은 이 4가지 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들의 다양한 의미와 그리고 어떤 동사들과 콜라보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떤 형용사가 어떤 전치사랑 같이 다니는지, 또 이 접목은 수식의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치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영어에서 원어민들은 전치사를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또 전치사에 대한 1:1 대응이 아닌 다양한 의미를 항상 많은 문장을 통해서 혹은 전치사에 관련된 책을 통해서 좀 내가 이해도를 높여주시면 영어가 좀 더 고급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